기억에 남았던 진상 고객이 있다면? 혹시 수위가 어디까지? 아마 외항사를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오로지 면접, 면접이 100%라는 거. 여러분 3개월 만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주 에듀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다양한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현직자 쇼터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대생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직업, 바로 비행기 승무원인데요. 그 중에서도 외국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승무원을 모셔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외항사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이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실명은 아무래도 현직에 있다 보니 좀 부득이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사진 이미지로 좀 조이님이 네. 실제 승무원이라는 점을 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년 차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2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객실 승무원의 근무로서는 저희가 안전과 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안전 분야에서는 비행 전, 중, 후로 점검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절차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장 큰 기내식 제공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 응대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차라면 아직은 조금 신입일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뭔가 좀 잘 적응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2년차 되어 가니까 그래도 이제 적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승무원으로서의 업무 패턴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그 승무원들은 좀 일정하게 일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한 달에 비행 시간이 대략 몇 시간 되고 또 뭐 장거리는 얼마나 가시고 그런 패턴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보통 한 달 동안 비행을 80시간, 평균 80시간 정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비행 로스터라고, 비행 스케줄, 로스터라고 하는 스케줄이 매달 나오게 되는데, 이제 장거리와 단거리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달 스케줄 중에서 좀 장거리라고 할 수 있는 네. 비행을 몇 번 정도 하시나요? 한 달에 장거리 비행은 한 번에서 2번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턴어라운드라고 해서 하루에 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는 직업을 어떤 계기로 좀 꿈꾸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가장 큰 계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항공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학생 때 진로 상담을 하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성향이면 좀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음. 잘 맞을까요? 외항사는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물론 내향적인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저는 외항사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고 여행을 네. 좋아하는 그런 맞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꿈을 꾸셨지만 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외항사를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준비를 해 오셨나요? 네, 저에게도 영어는 정말 큰 산이었습니다. 영어가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루에 1시간씩 영어 회화를 계속해서 했고요. 그 영어 회화 덕분에 영어를 좀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이님은 예전에 뭔가 외국에서 살았다거나 뭐 유학을 다녀왔다거나 영어를 전공했던 거는 아니셨던 건가요? 네, 저는 해외 경험도 없고 영어 전공도 하지 않았고 사실 영어에 말하는 거에 두려움도 많은 편이었는데 네, 이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네. 그러면은 정말 영어랑은 거리가 멀었는데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몇 개월 만에 네. 면접을 보시고 합격을 하신 건가요?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는 영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많이 안 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영어 회화에 정말 집중을 하고 인터뷰 보는 방법을 계속 터득을 해서 3개월 만에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네. 와, 여러분 이게 믿기시나요?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고 해외 경험이 없었는데 외항사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서 3개월 만에 외항사에 합격을 하셨다는 건데 네. 영어를 원래 잘하셨던 거 아니세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그런데 영어를 정말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실제로 면접의 과정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음. 영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떤 과정으로 면접을 보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접수를 해서 거기서 합격을 하면 온라인 면접을 간단하게 보게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온라인 면접을 보고 나서 그다음 대면 면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디베이트라고 토론 면접을 하게 되고요. 사람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 찬반을 나눠서 네, 토론 형식으로 또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 1대1 면접 아니면 2대1, 뭐 4대1 이런 식으로 대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온라인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요즘 AI 면접 같이 이렇게 기계와 1대1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온라인 면접은 사람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장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대답을 녹음하는 형식으로. 녹음하는 형식으로. 네. 네, 그럼 그렇게 면접을 보고 또 합격을 하면 2차 면접으로 이제 가서 영어로 디베이트, 흔히 말하는 찬반 토론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합격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가서 뭐 임원분들이나 현직 네. 그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본다는 거죠. 네, 직접 면접관들과 네, 1대1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네. 과정을 다 영어로 하셨을 텐데 네. 영어를 아주 잘하셨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아, 사실 영어가 유창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알아듣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가 무조건 유창하다고부터 이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 사람에게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는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흔히 말하는 토익 성적을 보지 않는다. 네. 토익 성적이 없어도 합격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네, 외항사는 사실 100%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 공인 성적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면 네, 붙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국내 면접이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토익 성적을 만들고 그런 거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아예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저도 영어 성적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네, 제출하지도 못했고 네, 오로지 면접, 네, 면접이 100%라는 거. 네. 오로지 면접입니다. 네, 오로지. 면접에서의 영어 회화 능력이 네. 가장 중요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3개월 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실제로 합격해서 이제 들어오는 동기들, 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뭐 나이는 보통 어느 연령대가 있고 또 경력이나 네. 아니면 뭐 사회생활의 정도나 뭐 좀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떤 부류가 네. 많나요?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합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신입이 많았습니다. 네. 주로 외항사에 붙으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대가 정말 다양한데요.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외항사는 나이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항공사에 비해는 조금 나이대가 평균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 동일한 직급으로. 네, 다 모두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도 막 40대가 있진 않겠죠? 40대는 아직 못 봤고요. 네. 30대 중반까지는, 네. 와, 30대 네. 중반까지 신입으로 네. 입사할 수 있는 외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력이 있으면 또, 네. 네, 나이가 좀 있어도 뽑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좀 외국 항공사나 외국계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많이 없다. 경력이 더 중요하다. 네. 실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외항사에 일하는 거의 장점. 어떤 게 있는지, 네. 복지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항사가 되기 위한 목적도 여행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비행을 가는 것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딱 랜딩을 하고 나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짧으면 24시간부터 길면은 4박 정도까지도 네.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비행으로 가는 거 외적으로도 또 여행을 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비행을 다녀오면은 거의 대부분 하루에서 3일 정도는 쉬는 날을 받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동기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잘 맞는 직업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처럼 이제 외향적이거나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좀 추천할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수면 패턴이 아주 불규칙하다는 거. 네. 모든 제 동기들도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수면 패턴이 이제 밤에 출근해야 되고, 네, 잠을 못 자고 이제 출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좀 일을 하다 보면서 좀 적응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은 적응을 좀 하셨나요? 사실 비행 첫 달, 두 달째는 너무 적응을 못해서 살짝 비몽사몽하면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쉬는 날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일을 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적응을 한 편이고요.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그 외항사 일하는 거의 가장 큰 장점, 뭐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쉴 때도 좀 뭐 4일 정도 쉬는 날에는 또 여행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조금 불규칙한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좀 외국에서 살면 보통 좀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이님은 전혀 그런 건 없으시군요. 사실 외로움을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얻고 한국에 뭔가 그립거나 오고 싶거나 그런 경험은 별로 없으세요? 이제 저는 좀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에 있어도 집이 막 그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천직이시군요. 네, 하지만 홈식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많아서 자기가 이제 좀 독립적이다. 그러면 또 외항사에 또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독립적이고 여행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 외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좀 오프 더 레코드로 좀 편안하게 진짜 승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 아니면 일반인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무원들이 추천하는 여행지는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다들 뭐 매년 뭐 승무원이 꼽는 휴양지 이런 좀 뭔가 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 조이님이 가셨던 목적지, 취향지 중에서 가장 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정말 많은데요. 휴양과 관광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곳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뉴욕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도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사실 시골을 좋아하긴 한데 네. 시골을 좋아하시는 분이 뉴욕을 네.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살짝 저의 성격과 잘 맞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살짝 뉴욕은 활발하고 좀, 죄송해요. 영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괜찮습니다. 영어로 하세요. 영어가 더 익숙하시답니다. 아니요. 좀 웰커밍 하는 문화. 그 문화가 되게 좋았어요. 스몰톡 문화 아시죠? 네. 스몰톡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냥 뭐 인사하고. 제가 실제로 뉴욕에 있었을 때 옆에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 예쁘다 하면은 옆에서 내 강아지 이래 저래 이렇게 그냥 스몰톡 하시고 마트를 가도 웰컴 엄청 활발하게 저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 말고 휴양지 하나를 좀 꼽아주시겠어요? 휴양지 제가 정말 좋았던 휴양지는 몰디브인데요. 이제 더 이상 그보다 좋은 바다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네,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 에메랄드. 네. 하와이 가면 있다는 그 하와이를 제가 못 가봐가지고 네. 그래서 몰디브 그 흰색 모래와 이 에메랄드 바다 이 뷰를 볼 때 너무 제 머리에 꽂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바다를 잊지 못하고. 몰디브 저도 못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네, 호이님이 꼽은 휴양지 1위는 몰디브, 도시 1위는 뉴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비행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진상 고객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시 수위가 어디까지? 수희는 뭐 유튜브라서 뭐 제한 없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진상 짓을 하는 고객님들 그렇게 많이 승객들 많이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조금 웃겼던 부분이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코노미에 타면 이 트레이 테이블이 이렇게 반 접히잖아요. 네. 이거를 펼치면 이렇게 평평해지는 그런 네네. 트레이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승객께서 배가 이만큼 나오셔서 남성분이 올려놓고. 이제 저를 부르더니 이 테이블이 안 펴진다. 이제 배 위에 이렇게 테이블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과드리고 네, 이 테이블 좀 봐. 이거 안 펴져. 계속. 네. 그분은 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셨어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좀 더 풍채가도 더 크고 그러니까. 네, 아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거. 뭔가 비행기에서 맞닥뜨린 상황 중에서 가장 좀 위험했던 상황이 있으세요? 승객이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그때 이제 화장실 앞에서 산소통 끼우고 한 15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실제로 그분을 깨어나셨나요? 네, 다행히도 이제 구토를 하시고 깨어나셔서 정상적으로 돌아오시긴 했는데 이제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런 옆에서 상황이 간호를 종종, 했던, 네.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종종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승무원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뭔가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많이 버나요? 돈이요.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한데 일하는 만큼 법니다. 여러분. 긴 비행을 가면 많이 받고 또 짧은 비행을 가면 조금 받고 정확한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리기에는 네, 어렵고요. 매달 금액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매달 금액이 다르죠. 다릅니다. 네. 일을 안 한 달에는 훨씬 적고 좀 장비행을 갔다 이러면은 좀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러면 뭐 연봉은 밝히지 않는 걸로. 네, 노코멘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조이님과 비슷한 뭐 성향으로 독립적이고 여행을 좋아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셔서 이 외항사를 좀 꿈꿔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후배들에게 좀 어떤 조언의 말을 좀 해주고 싶나요? 해주고 싶은 조언으로는 최대한 많은 기회를 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도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해봐라.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영어는 회화 중심으로 잘 준비를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직자 쇼터뷰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흔히들 승무원은 태평양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너무너무 매력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항공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 우리 취준생들, 그 중에서도 좀 외항사에 대한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국내 항공사도 많이 있지만 또 외국의 항공사도 매우 많다는 거, 많은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직자 쇼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